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13명 중 트렌트 그리샴, 글레이버 토레스, 이마나가 쇼타, 브랜든 우드러프 4명이 잔류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상위 125명의 평균에 해당되는 2,202만 5천 달러를 받고 원 소속팀에서 내년 시즌을 뜁니다. 거절한 9명은 카일 터커, 보비 쉣, 카일 슈아버, 프란버 발데스, 딜런 시스, 마이클 킹, 레인저 수아레스, 잭 갤런, 에드윈 디아스입니다. 30%가 큐오를 수락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큐오 수락은 FA 재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노사협약이 2026년 12월로 종료되면 노사가 셀러리 캡 도입을 두고 충돌해 파업과 직장 폐쇄가 일어나 2027년 시즌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FA 재수는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큐오를 수락한 선수는 144명 중 14명으로 9.7%에 불과했습니다. 큐오를 받으면 지명권 손실이 일어나고 몸값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큐오를 받고 FA 시장에 나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락하게 됩니다. 큐오는 한번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듬해 다시 나올 때는 큐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 다저스의 큐오를 받고 ERA 1위, 사이영 2위에 오름으로써 토론토와 4년 계약을 맺었던 유현진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2,202만 5천 달러는 꽤 고액 연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큐오를 주는 팀들은 지명권을 얻기 위함이고 선수가 받아들이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때 주게 됩니다. 소토 트레이드 때 깍두기로 건너온 그리샴은 2024년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 17홈런이 최고였던 그리샴은 그 2배인 34개를 날렸고 타점, 볼넷, OPS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선 3년은 타율 1할 9푼 1리, 출루율 2할 9푼 8리였지만 올해는 2할 3푼 5리와 3할 4푼 8리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이 레버리지에서 OPS 920, 2사 득점권에서 9141 정도로 클러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타석당 볼넷 비율은 AL 3위였고 볼넷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삼진도 크게 줄여 공갈포에서 슈아버로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중견수로서 샌디에고 시절 2번의 골드글러브 경험이 있는 그리샴은 DRS와 OAA에서 추락이 있었지만 공격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 수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수비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샴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올해 활약이 FA 로이드였고 올 시즌이 다시 재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활약을 해준다면 2,200만 달러가 아깝지 않습니다. 양키스의 내년 연봉 순위는 1위가 4천만 달러인 저지, 2위가 3,600만 달러인 게리콜, 3위가 2,900만 달러인 스탠튼, 4위가 2,780만 달러인 로돈, 5위가 2,200만 달러인 그리샴입니다. 그리샴의 올해 연봉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양키스는 그리샴이 잔류함으로써 벨린저와 계약 여부가 관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벨린저도 잡게 되면 타선의 변화가 거의 없이 내년 시즌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한편 제프 파사는 다저스가 벨린저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키스는 내년으로 29번째 시즌인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과 캐시먼을 콘실리에리처럼 쓰는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변화를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마나가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컵스가 3년 5,775만 달러 팀 옵션을 거절했을 때 이마나가는 1,525만 달러 선수 옵션이 있었고 내운형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옵션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큐오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2년치 연봉과 거의 같은 2,200만 달러를 내년 시즌에 받고 FA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마나가는 지난해 데뷔 시즌에 ERA 3위, 신인상 4위, 사이영 5위를 하고 173이닝 승리 기여도 3.0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ERA가 2.91에서 3.73으로 올랐고 144이닝 승리 기여도 1.5에 그쳤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7월 이후로는 PS 포함 101.2이닝 27피 홈런으로 9이닝당 2.4개에 달하는 심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마나가는 FA 재수가 필요했고 컵스가 큐오를 준 것이 고맙게 됐습니다.
양키스를 떠나 올해 디트로이트와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토레스도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습니다. 토레스는 올해 승리 기여도 2.9를 기록하며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비에서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 바에스와 호흡도 좋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플레어티가 2천만 달러 선수 옵션을 써서 남았습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는 플레어티와 토레스, 바에스와 스쿠볼 4명에 불과하고 바에스의 계약이 2027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반면 스쿠볼과 1차 협상에서는 2억 5천만 달러 차이가 났다는 소문입니다. 큐오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던 우드러프도 잔류를 택했습니다. 우드러프가 2023년 10월 어깨 수술을 받자 미러키는 1,160만 달러 연봉을 주지 않기 위해 논텐더한 다음 2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장할 수 없는 첫 해에 250만 달러를 받고 이듬해 500만 달러를 받으며 2026년 상호 옵션이 거절되면 1,00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우드러프는 2천만 달러 옵션을 거절했지만 큐오를 수락함으로써 미러키 최초의 2천만 달러 투수가 됐습니다. 스턴스 단장 시절 74만 달러 차이로 번스와 얼굴을 붉혔던 미러키는 우드러프에게는 인심이 후한 느낌입니다. 우드러프는 7월에 돌아와 12경기 7승 2패 3.20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9월 중순에 광배근 부상을 당해 PS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드러프는 옐리치 다음으로 팀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미러키의 선발 로테이션 예상은 페랄타, 우드러프, 미저라우스키, 프리스터입니다. 2027년이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노사의 대립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구단주를 대표하는 사무국은 페이롤 상위 5팀과 하위 5팀의 차이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0배였다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0배였고 올해는 4.7배까지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메이저리그는 2015년 캔자시티 이후 마켓 사이즈 하위 15팀에서 우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셀러리 캡을 도입해 페이롤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선수노조는 사치세 납부액을 포함해 연봉 차이를 계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2000년 이후 16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건 같은 기간 12팀인 NBA를 포함해 4대 스포츠 중 가장 많기 때문에 경쟁적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단들이 애틀란타를 제외하면 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이저리그는 3년 연속 관중이 늘었고 TV 시청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월드시리즈 흥행도 대박이 났지만 사무국은 연봉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선수노조는 셀러리 캡이 연봉 감소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으로 1994년 월드시리즈가 취소되고 1995년이 144경기 단축 시즌이 된 것도 셀러리캡 도입을 두고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년 시즌 후 파업과 직장 폐쇄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시즌을 하지 못하면 반등에 성공한 메이저리그 인기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사무국과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셀러리캡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내년 메이저리그는 폭풍 전야일 것 같습니다. 매츠는 프랭키 몬타스를 DFA 했습니다. 몬타스는 올 시즌에 앞서 매츠와 2년 3,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9경기 3승 2패 6.28에 그쳤고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몬타스는 내년 시즌을 못 뛰기 때문에 매츠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코엔 구단주가 직접 나서 소토와 계약을 맺은 후 마운드 보강이 미심쩍었던 스턴스 단장은 최악의 계약이 된 몬타스를 포함해 몸값이 싼 투수들을 고른 게 PS 실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매츠는 디아스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디아스는 매츠로 돌아갈 가능성이 5대5라고 했습니다. 2년 3,800만 달러를 취소한 디아스는 기존 계약인 5년 1억 200만 달러와 같은 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